아니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네. 원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 어제 개소식이 아니라 해단식을 해단식을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위원장님? 눈물의 예, 해단식을 눈물의 했습니다. 해단식. 그러니까 종로에서 같이 운동하셨던 분들하고 이제 해단식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음.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종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예. 선당 후사로 당의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예.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하셨죠.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음. 친문, 친명 뭐 음.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예, 이제 예, 우리 예. 민주당 공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친문, 친명이 어딨냐? 음. 친민주당이다. 모두 단합해서 그렇게. 윤석열 정권 식반과 또 총선 승리를 함께 단일 대우로 만들어가자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맞아. 사실 그 그러셨죠. 기자회견 막전 예, 예. 막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음. 종로는 제 정치적인 운명처럼 다가왔던 그런 지역이고 저의 정치적 소신과 명분, 뭐 취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맞는. 부합하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감사원이 있는 지역이기도 예. 하고 정권 심판이라는 상징적인 곳이라 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음. 그래서 하루에 뭐 거의 2, 3천 장 정도의 명함을 명함을 나눠드릴 돌리고. 정도로 예. 그러면은 엄청나게 발로 뛰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예, 구석구석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반응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열광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당에서 제가 종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 네. 여론조사했다, 네, 뭐 그렇죠. 여기에 네. 뭐 조사했다, 경쟁력 조사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저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종로가 아닌 좀 당의 전략적 자산으로 좀 쓰고 싶다는 이런 이제 언질들이 있고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종로에서 끝까지 뛰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리고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이 절체절명의 그런 그 시기이고 예. 중차대한 선거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직접 선수로 뛰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면 그 도구로 기꺼이 활용이 되어주는 것도 저의 또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종로 불출마를 결심을 했는데 이걸 이제 주위에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저를 지지하고 이제 따르는 분들이 엄청 반대가 심하죠. 반대죠. 여기 끝까지 가라.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예.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은 전직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역구를 옮기면 예. 또 여성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 예. 그러면 뭐 여기서 승리할 수 있고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 포기를 하냐. 예. 뭐 이렇게 이제 막 화내기도 하고 눈물로 설득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뭐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자회견을 못하게 감금시키겠다. 아,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게 하면은 당에 이제 몰려가서 항의하겠다. 농성하겠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분들 이제 설득하고 하느라고. 또 저도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그렇죠. 잡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저 같은 당의 혜택을 받은 또 장관급 기관장을 한 입장에서는 그런 선당후사의 자세가 지금 이 위기에 또 민주당 공천 상황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선당후사 민주당 총선 승리에 어떤 형태든지 기여하자. 그래서 저를 희생해서라도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뭐 막 그 당에 예. 뭐 농성하겠다, 자살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득하고 달래느라고 예, 좀 지금까지도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바라기 달고 오셔가지고. 네. 선수로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평론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선수로 뛰어야죠. 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계속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세 분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전현희 위원장 포함해서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 세 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사실은 총선에서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뭐 어딘가는 출마를 전략 공천을 하거나 출마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아직까지는 뭐 논의되거나 아니면 뭐 상의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로서? 네, 뭐 특별히 언제를 받거나 뭐 어디 뭐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뭐 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요. 제가 뭐 그런 약속을 받으면서 종로를 그만둔 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선당 우사하고 당의 총선 승리에 도구로 쓰임을 당하는데 기꺼이 제가 따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만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런 이제 말씀하신 세 분과 뭐 이 그 세 명의 여성 전사들을 뭐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런 보도를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세 사람 그 나머지 두 분과 저는 같은 듯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짱 뜨고 싸운 대표적인 여성 그렇죠. 전직 의원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점은 좀 여러 가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뭐 세 사람이 동시에 묶어서 뭐 이렇게 뭐 전략 공천하거나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각자의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만약에 출마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까지 염두에 두고서 지금 계시는 건가요? 일단 그만둘 때에 그런 각오까지 했었고요. 제가 뭐 선당후사라는 말을 쉽게 그냥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대로 종로에서 고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책임감이 있었고요. 이 민주당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이 당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좀 그 당을 위한 또 당의 전략적인 판단 일종의 총선이라는 공천판을 짜면서 제가 일종의 그 말 조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길 수 없지만 저가 갔을 때 뭐 이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데에 이제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신진들보다는 저 같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 제가 원하는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너무 컸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보다 사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내에 진입해서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정말 컸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소신과 선택을 누르고 당에 저를 맡긴다는 게 사실 정말 갈등도 심했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뭐 두문불질하고 끙끙끙 하다가 결국 이제 결단을 내렸고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포함을 한 거죠. 당이 제 쓰임새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제 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에 따르겠다. 지금은 거의 뭐 백의종군하는 그런 느낌으로 당의 전략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여론조사 자체 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뭐 다른 후보와 차이가 좀 있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자꾸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 네네 들으셨죠?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성 가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제가 간다는 그런 소문들이 쫙 퍼졌잖아요. 왜냐하면 기사들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두 다 경선만 결정되면은 다 종로라는 지역이 호남처럼 광주처럼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주는. 그래서 이제 경선만 결정되면 다 이제 지금 스탠바이하고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사실은 거의 조직들이 그런 조직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고 거의 조직들을 이제 지역에서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선에서 그렇고 본선에서도 뭐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당의 이런 그 혜택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또 예. 종로에 또 뭐 다른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재분산, 재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을 옮기는 것보다 당에서는 저를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또 좀 더 그 전략적인 그런 또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꺼이 따르겠다 생각을 한 거지. 뭐 근데 뭐 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또 우려하는 분들의 입장을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리면 네. 우려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네, 뭐 네. 전체 의견을 볼 수는 없지만 최재형 현 의원과의 경쟁 구도에서 과연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재형이라는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인지도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상대와 누가 경쟁하는 게 과연 승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다른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민주당 내 후보들의 경선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상대할 후보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도 결정돼야 될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권익위원장과 감사 원장. 원장이 전직 그러니까 두 기관의 성격이 비슷하고 네. 반부패 기관이고 하나의 역할도 비슷하고 또 제가 감사원으로부터 핍박을 네, 받았고 그랬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각이 분명하게 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덮고 알겠습니다. 네 당의 그래서 뭐 총선 승리에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기여하겠다는 게 제 현재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지난 일이니까 뭐 얘기해봐야 별 의미는 네, 없지만 네. 어쨌든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네, 또 네. 여쭤봤어요. 그게 왜냐면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뭐.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근데 당에서도 당으로부터 이제 그런 요청이 네.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직간접적인 뭐 그런 언질이 있었고요.